안녕하세요. 형법 암기장 채널입니다. 오늘은 공동정범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공동정범의 요건은 의행이라는 두 문자로 기억해 두세요. 첫째, 공동가공의 의사입니다. 판례는 묵시적, 암묵적 의사도 가능하다고 보며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적극 가담하는 행위를 요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둘째, 공동실행의 사실, 즉 기능적 행위 지배와 구성요건, 실현의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가담자 역할은 반드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여야 할 필요는 없고 실행행위를 현장에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행위도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 구별 기준으로는 형식적 객관설, 실질적 객관설, 고의설, 목적설, 행위지배설이 대립합니다. 판례는 행위지배설 입장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승계적 공동정범입니다. 상기개종이라는 두 문자로 기억해 주세요. 인정 여부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는데 판례는 긍정설 입장으로 상태범은 기수시까지, 계속범은 종료시까지 가담하면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다고 봅니다. 후행자의 귀책 범위가 범행 전체에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적극설과 소극설이 대립하는데 판례는 소극설 입장으로 후행자는 가담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후행자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는 가담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으므로 소극설이 타당합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내용입니다. 범행목기라는 두 문자를 기억해 주세요. 행위공동설, 범죄공동설, 목적적 행위지배설, 기능적 행위지배설이 대립하며 판례는 행위공동설을 기초로 두 사람 이상이 과실행위를 상호 연락하에 실행하여 범죄 결과가 발생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형법 제30조가 고의범에 제한된다고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판례가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객관적 주의의무 존재와 공동의 주의의무 인식을 요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 요건은 의행입니다. 판례는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정범과 동시범에 있어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원칙도 중요합니다. 동시범의 인과관계는 각자의 행위가 결과에 대해 원인이 되었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반면 공동정범의 인과관계는 공동정범 전원의 행위와 결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체적,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동정범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점만 판명되면 공동정범 전원이 전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공동정범과 착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상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 적게 실행한 경우는 적게 실행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고 질적 초과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 실행자의 단독 정범이 됩니다. 양적 초과는 나머지 공모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의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 이탈입니다. 판례는 공모관계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해 담당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이르기 전일 것을 요하며 다만 이탈의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인 것임은 요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편 결과 발생에 대한 인과성 제거가 요구되는지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는데 판례는 이탈자가 평균적 1원에 불과한 경우 이탈의 의사표시만으로 이탈이 인정되나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주도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이탈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실미형이라는 두 문자로 기억해 두세요. 형법 제31조 교사범입니다.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이는 효과 없는 교사 또는 예비의 교사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이는 실패한 교사 또는 기도된 교사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공범 종속성에 대해서는 최소 종속 형식, 제한적 종속 형식, 극단적 종속 형식, 최극단 종속 형식이 있습니다. 책임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교사행위 관련하여 미성년자를 교사한 경우 간접 정범이 성립하는지 교사범이 성립하는지 문제됩니다. 통설은 이용자의 피이용자에 대한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간접 정범, 그렇지 않으면 교사범이 된다고 봅니다. 생각건대 의사결정 능력 있는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책임 능력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더라도 제한 종속성설에 따라 교사범 성립에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책임 능력자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아닌 경우 간헐적 약물 중독에도 교사자는 교사의 고의로 행위한 것이기 때문에 간접 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교사범이 성립합니다. 제한적 종속설에 따르면 책임 능력이 없어도 교사범 성립에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쇄교사 간접 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사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교사한 경우 연쇄교사 성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합니다. 판례는 긍정설 입장으로 이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요청함을 알면서 이 부탁을 받고 의 요청을 에게 전달하여 으로 하여금 범위를 야기케 하는 것도 교사라고 본다고 합니다. 교사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범죄 결의를 가진 자에 대한 교사행위의 경우 피교사자가 결의한 범죄보다 가중적 구성 요건을 실현하게 한 경우 전체 범죄에 대한 교사범이 성립하고 경미한 범죄를 범하게 한 경우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고 방조범만 성립합니다. 교사범의 공범관계로부터 이탈은 교사범이 당초 피교사자가 범죄를 결의하게 된 사정을 제거하여 당초 교사행위에 의해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 결의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공범관계로부터 이탈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교사자가 당초 범죄 실행의 결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실제 범행을 한 경우 공범관계 이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교사의 중지에 대해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해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교사의 착오에 대한 판례는 교사 내용보다 적게 실행한 경우는 적게 실행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고 질적으로 전혀 다른 범죄를 실행한 경우 교사한 범죄의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하며 양적 초과의 경우 교사한 범위 내에서 교사범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사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해 과실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상해치사죄 교사범에 대한 판례를 보면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해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과실 내지 예견 가능성이 있는 때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종범입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방조범의 의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로 물질적 방조뿐만 아니라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정신적 방조도 포함됩니다.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면 방조범이 인정됩니다.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재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정용물정이라는 두 문자로 기억해 주세요.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긍정설 입장으로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작위에 의한 종범의 경우 법원 입찰 보증금 횡령사건에서
자기범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지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가 부작위로 나아가 그것을 방치하면 방조범이 성립합니다. 기도된 방조, 즉 효과 없는 방조에 대한 판례입니다. 범행을 방조했으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효과 없는 교사는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나 효과 없는 방조는 처벌 규정이 없어 불가벌입니다. 대항범 외부 가담자와 총칙상 공범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항범 내부 참가자의 경우 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부정설 입장으로 대항범 관계에서는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그와 대항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외부에서 필요적 공범에 가담한 경우 대항범 중 처벌되지 않는 대항자에 가담한 경우가 아닌 한 가담자에게 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제 형법 제33조 공범과 신분입니다.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33조의 해석은 통설적으로 본문은 진정신분범에 관한 규정,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에 관한 규정으로 봅니다. 판례는 형법 33조 본문에서 정범이 신분자에게 적용되고 비신분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진정신분범으로, 형법 33조 단서에서 정범이 신분 유무에 따라 형의 경중만 달라지는 경우를 부진정신분범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구별은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진정신분범과 비신분자의 공동정범의 경우 비신분자는 진정신분범에 대한 공동정범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신분범의 교사, 방조범의 경우 판례는 긍정설 입장으로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의 진정신분범을 교사, 방조한 경우 신분 없는 자도 진정신분범의 교사, 방조범으로 처벌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형법 33조 본문이 형법 30조 내지 32조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타당합니다. 부진정신분범과 비신분자의 공동정범에 대한 판례는 신분이 없는 자는 신분 관계없이도 성립할 수 있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가담한 것에 지나지 않아 신분이 있는 자와 공모하여 범죄를 실행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습범과 신분 관련하여 판례는 정범에게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습범을 방조한 자에게는 상습범의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며 상습 도박에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 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 도박 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 도박의 죄에 포괄하여 일제로 처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진정신분을 지닌 자가 비신분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 죄책에 대해 학설이 대립하는데 판례는 제한적 종속 형식에 따른 책임 개별화 원칙을 적용하여 신분관계로 인해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자가 신분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면 33조 단서가 형법 31조 1항에 우선 적용되어 신분 있는 교사범이 신분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고 봅니다. 형법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입니다.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는 간접정범에 대한 규정입니다. 간접정범 관련 판례는 유가증권 변조제에 있어 변조는 정을 모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간접정범에 대한 판례도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은행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한 약속어음으로 오인하고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 처리한 행위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합니다. 신분 없는 고에 있는 도구 이용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신분은 없지만 고의가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에게 간접정범이 성립하는지 문제가 되는데요. 학설은 간접정범설과 교사범설로 나뉘지만 판례는 간접정범설 입장입니다. 판례는 목적범이나 신분범의 경우
목적 또는 신분 없는 자를 이용하여 간접으로 죄의 구성 요소를 실행한 자를 간접정범으로 처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위 지배를 규범적으로 파악할 경우 신분 없는 고에 있는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도 의사 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간접정범설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음은 목적 없는 고에 있는 도구 이용의 경우입니다. 첫째, 행위 전반에 대한 사정을 모르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에는 현실적 의사 지배가 인정되어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 둘째, 행위 전반에 대한 사정을 잘 아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간접정범설과 직접정범, 교사범설이 대립하지만 판례는 간접정범설 입장에서 현실적 의사지배를 인정하여 간접정범 성립을 긍정합니다. 의사지배 내지 규범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간접정범설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사의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해서 통화를 위조한 경우 통화위조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 이어서 형법 제34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특수한 교사와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지위,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에게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형법 제34조의 간접정범과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